모든 통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증과 통증. 내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고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어떤 통증이라도 빠르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통증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통증에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증의 종류와 통증 치료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통증인지를 알고 잘 치료하고 관리하신다면 통증으로부터 더 빨리 해방되실 겁니다. 통증에는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성 통증과 퇴행성 통증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실혈증의 통증과 허환증의 통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염증성 통증, 실혈증은 그야말로 염증이 심한 통증입니다. 보통 허리를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무리하게 일을 했을 때 아픈 부위가 퉁퉁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성 통증입니다. 염좌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염증성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상 부위가 부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멍을 확인하며 해당 인대나 관절의 조직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압통이 심한 부분이 주요 손상 부위일 확률이 높고요. 이 부분을 펼치거나 늘리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단순 염좌가 아닌 파열이나 탈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진찰을 해야 합니다. 해당 부위의 방사선 사진 촬영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염좌 자체의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골절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직의 손상 정도나 파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수 검사는 아닙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적인 관절염이고요. 관절 부위가 퉁퉁 붓고 열이 나고 변형이 생기고 아픕니다. 초기에는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게서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 등 애매모호한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풀리는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무릎을 중심으로 전신의 관절에 종창, 동통, 발열, 관절 변형을 일으키고요. 심해지면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장, 폐 등 내장기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징적인 증상들과 혈액검사 결과 특히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의 여부, 염증 수치의 증가, 방사선학적 징후 등을 종합해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부위를 냉찜질을 하고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 마사지를 받거나 찜질방에 가거나 추나요법,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흔히 치료를 받을 땐 시원하다가 다음날 더 아파지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냉자극을 주는 약침이나 봉침, 침치료를 받으시면서 아이스팩을 통처에 붙여주면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봉침은 염증성 통증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사혈을 하고 부항을 떠서 통처의 염증 물질과 어혈을 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골절이 있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받거나 깁스를 하거나 부목을 대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며 위의 치료를 해주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탈골이 있다면 뼈를 맞춘 이후에 절대적인 안정과 냉찜질을 해주면 좋겠지요. 다음으로 퇴행성 통증입니다. 그야말로 근육, 인대, 힘줄, 관절이 노화되고 퇴화되며 굳고 약해지고 비후되고 유착이 생기며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 섬유근육통, 퇴행성 관절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인은 부위별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반복된 작업이나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는 근육의 외상이나 과다한 사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의 경우 세로토닌, 부신피질 호르몬, 성장 호르몬, 자율신경의 불균형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요. 발목 관절의 경우는 발목 관절의 골절 또는 주변 인대의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통증은 초기에는 해당 관절이나 근육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동 범위의 감소, 부종, 근육과 관절 주위에 압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열감은 없습니다. 통처가 차가워진 상태이기에 따뜻하게 해주면 편해지고 차가워지면 불편해집니다. 관절 연골의 소실에 의해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을 반복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특정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관절 모양의 변형과 함께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손가락 관절의 경우 손가락 끝마디에 해버딘 결절이라고 불리는 골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행성 통증은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발생한 부위가 뻣뻣하고 아픕니다. 둘째, 움직이는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셋째, 춥거나 비가 오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 경우 염증은 적고 근육과 인대, 힘줄, 조직들이 유착이 되고 굳으며 차가워지고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퇴행성 통증은 굳은 조직들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주며 찜질방에 가고 순화요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도침치료, 매선치료, 온성 약침치료 등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치고 나서 1, 2개월 사이가 염증성 통증기이고요. 그 이후로는 퇴행성 통증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친 정도에 따라 이 기간이 모두 다르고요. 그렇기에 현재 염증성 통증기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통증에 얼음찜질을 하거나 염증성 통증에 온찜질을 하는 경우 치료가 오히려 더뎌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초기나 중기, 말기 상관없이 염증성 통증이기에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현재 통증의 종류가 염증성 통증인지 퇴행성 통증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응용 근신경학, 즉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 방법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입니다. 응용 근신경학에서는 내 몸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적합한 자극인지 아닌지 근력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성 통증의 경우는 찬 자극이 주어지면 근력 검사상 환자의 근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자극이 주어지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퇴행성 통증의 경우는 찬 자극이 주어지면 환자의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자극이 환자의 통처에 주어지면 근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온파스와 냉파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온파스를 환부에 붙이고 근력검사를 시행하고 냉파스를 환부에 붙이고 근력검사를 시행했을 때 더 근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현재 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처에 냉파스를 붙이고 근력이 강해지셨다면 현재 내 통증은 염증성 통증인 것입니다. 통처에 온파스를 붙였을 때 근력이 강해진다면 현재 내 통증은 퇴행성 통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치료 및 관리를 하신다면 통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온파스와 냉파스를 구입을 해주십시오. 자, 똑바로 앉아서 안 아픈 쪽 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 팔을 세게 내려서 잘 내려가는 정도의 힘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아픈 부위를 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목에 먼저 온파스를 뜯어서 붙입니다. 사실 꼭 붙이지 않고 가까이 대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은 힘으로 안 아픈 팔을 세게 눌러봅니다. 그때 힘이 빠지지 않고 팔이 잘 버티면 온파스가 잘 맞는 퇴행성 통증이 목에 있는 것이고요. 힘이 빠진다면 퇴행성 통증이라기보다는 염증성 통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똑같이 냉파스를 목에 붙여봅니다. 그리고 팔의 근력을 다시 체크합니다. 이때 팔의 기운이 빠진다면 염증성 통증이 아닌 것이고요. 팔이 잘 버틴다면 염증성 통증이 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가볍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올바르게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통처를 파악을 합니다. 목의 통증이나 디스크가 치료의 대상이라면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각 척추 중 어디가 통증이 있는지, 어느 근육이 약해지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KA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종류가 염증성 통증인지 퇴행성 통증인지를 구분합니다. 저의 경우는 파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바이알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한성 약침과 온성 약침을 이용해서 근력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약침 바이알을 통처에 붙이고 환자분의 근력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제가 자가 체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통증이 염증성인지 퇴행성인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같은 환자분이더라도 어떤 부분은 염증성 통증인데 다른 부분은 퇴행성 통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군데를 꼼꼼하게 살펴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해드리고 관리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통증에는 염증성 통증과 퇴행성 통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증성 통증은 시원하게 하고 안정을 취해야 좋아집니다. 퇴행성 통증은 따뜻하게 하고 가볍게 움직여 주어야 좋아집니다. 냉파스의 반응이 좋은 경우는 염증성 통증입니다. 냉찜질을 위시로 절대적 휴식을 취하시고 염증을 식혀주는 약침, 봉침, 침치료, 부항치료를 받으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온파스의 반응이 좋은 경우는 퇴행성 통증입니다. 온찜질을 위시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물리치료, 도수치료, 추나요법, 체외 충격파, 도침치료, 매선치료, 온성약침치료 등 침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현재 내 통증이 염증성 통증인지 퇴행성 통증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올바르게 관리하셔서 통증을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